결론적으로 209페이지 밑에입니다. 연기법을 듣고 사유 분석해 가면 연기란 모든 존재가 타를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최초의 원인이 처음과 끝이 없고 내재하는 것이 없어 공입니다.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뭐 잘못된 견해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의 연기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실체화한다고 생각하므로 잘못된 견해가 생깁니다. 오염된 견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잘못된 견해는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의존한다는 것은 발생의 원리이며 변함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아니며 또 변함으로 없어지는 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함으로 처음을 정할 수 없고 변함으로 끝을 정할 수 없으므로 언어와 생각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없으며 내재하는 그 무엇도 생각으로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이것이다 하고 결정할 수 없는데도 계속 결정을 하고 내전에 뭐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벽이 생기는 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오염된 행위와 이 오염된 행위와 번뇌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관념화하는 데서 생깁니다. 관념하는 데서 생기느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조작 활동에서 생깁니다. 조작 활동을 다른 말로 하면 업이 갖고 있는 업이 조작 활동. 조작 활동은 또 어디서 생기느냐 이러면은 바로 문명에서 생깁니다. 문명이 뭐냐 이러면은 문명은 대상을 고정 독립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다. 또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한다는 생각. 이런 게 이제 문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꾸로 가면은 조작 활동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조작 활동이 생기고 조작 활동에서 뭘 관념화하느냐, 이 실체를 관념화하는. 또는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를 관념화하는 거고 관념화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는 번뇌가 생기고 관념화함으로 해서 오염된 행위가 생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명을 타파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연기락하는 거. 연기락하는 사실을 우리 아는 겁니다.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죠. 이 공과 연기를 통해서 무명을 타파하면은 여기 조작 활동이 사라지고 조작 활동이 사라지면 관념화하는 것이 없어지고 관념화하는 것이 없으면 번뇌라든지 오염된 행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차 명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사유를 통해 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이런 사유를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그런데 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사유 명상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념화하는 것, 그런 번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조작 활동, 까르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뒷배경에는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문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쉬워질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한국 명상 기도자 협회의 그 명상 아카데미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발들 틈이 없게 그 가봤거든요. 행불선을 가보니까 좀 크긴 큰데도 그래서 그 다 하던 스님들이 그 원장실하고 뒤에 그 싹 다 트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트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앉아가 명상을 하는데 서로 부딪히고 이러니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인 해거 스님인데 해거 스님 하는 말이 그래도 제 곳곳에 시선을 두고 명상을 하면 그래 부딪히고 이래도 다 잘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많이 와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하면은 비불자들 타 종교인들이 와서 사홍손하고 상기하고 상손하니까 여기는 불교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화 돼 가지고 스님들 다 모여 이거는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이게 비불자들도 오고 이러는데 꼭 불교 의식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그 한쪽에는 그러더라도 확실하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자비승사에서는 선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이 우리 지금 벌써 공문 연수 2번째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팀장이 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교사 연수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는가. 공무원 연수를 했다니까 생각을 해보는가 봐 있거든. 그것도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홍선 안 하고 상기 사홍 다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다만 우리가 절집 행사할 때만 해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까지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데 처음에는 불자들이 이제 템플 스테이 많이 참석하다가 지금은 불자들보다 비불자들 타 종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심지어는 작년에 할 때 군위에서 군위 공무원이 이제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자비선사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자비선사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한다 해서 왔다. 그런데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좋았다는 거죠. 얘기하죠. 이분이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때는 그렇지만은 타 종교인들까지 사홍소원이라든지 상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했지만 그거는 차후에 진짜 요건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는 걸 생겼어. 임경스님이 이제 그 사람들 면담을 해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물어보고. 근데 환불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야 재밌는 겁니다. 명상 용어를 이해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못 듣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자비선사에서도 있습니다. 용어를 이해 못하겠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그런 거 이제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오식찬 명상하면서 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세목골 보십시오. 이제 상상의 가시에서 벗어나 살며시 눈을 뜨고 차상 앞에 차를 음미합니다. 그리고 이 차맛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되는 민기공의 이치를 시각하여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냥 앞에 이렇게 차 마셔서
차 배달하는 그러니까 차 마셔서 혀와 찬물과 미역의 삼자에서 차 맛이 난다는 것. 거기서부터 차를 배달하는 사람, 차를 듣는 사람, 또 차를 따는 사람, 차나무, 흙물, 불, 그 다음 햇빛, 그 다음 태양, 우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차맛 하나로 맛은 딱 차맛 하나인데 이 차맛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하는 거. 그건 앞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쫙 시각화해서 서로가 인과관계를 쫙 연결되어 있고 또 인과관계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 하는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시각화해서 쫙 우주같이 갔다 하면서 싹 돌아오죠. 예. 그래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차 명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차 명상의 특징은 항상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 이들의 명상은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정원을 떠올려서 그 아름다운 그 꽃밭 속에서 오솔길을 따라서 연못을 그런 마당을 지나서 대충 마을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또 차상을 다 놓고 또 거기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한 번 바퀴 쫙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삶이 바뀐다. 모든 명상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파산에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바나스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차 명상은 항상 스토리가 있다는 거.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오다 보면 어느 순간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 이게 참 명상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자, 스토리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이 프랑스에 있는 회사, 자그마한 회사야. 그 립스틱을 하나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대대전해서 탁 출시는 이 사원을 걸려 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 회사가 엎어질 판이 된 거죠. 그 다시 전부 다 모여서 연구를 했어. 이렇게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출시했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사원이 이 회사가 넘어가게 됐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니 한 사람이 얘기했어. 그러지 말고 이 립스틱에다가 스토리를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지.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그 의미 부여해서 스토리를 딱 집어넣어 다시 또 재차 광고를 했는데 대박이 나버리고 사람들은 립스틱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회사가 일시에 그냥 1등을 올리는 성과를 올린 거죠. 예,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이름을 모르지만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다 하는 거 저 처음에 몰랐어요. 전혀 모르다가 저 차 명상을 해본 어느 차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군요. 감탄을 하는 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 저도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명상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동정 또는 죽비로 끝을 알린다. 다음은 여러 색차를 마실 때 오색차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색차 명상을 합니다. 한 번 죽비를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죽비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죽비 3번 치고 동정 1번 치는 게 이치 맞아요. 이건 자꾸 해보다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요즘은 책을 바로 안 내고
지금 현재 타이핑 쳐가지고 원고를 주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정 작업을 거기서 합니다. 강의하면서. 그래서 좀 책을 내려고 두 번째 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바로 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실습을 한번 안 해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눈앞에 차를 마시면서 오색찬 명상을 시작합니다. 5분 이상 명상할 때는 차차를 내려놓고 명상합니다. 이건 준비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상상으로 차를 계속 마십니다. 1분이나 30초 정도면 찻잔을 들고 명상합니다. 찻잔을 들고 있을 때도 차물을 시각하여 계속 마십니다. 이건 상상으로 마시는 거죠. 동정을 치고 요원이 끝날 때까지 시선을 굳건히 두고 동정이 없을 경우는 10여 초 정도 자기 자신을 주시합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 들거나 용구 피듯이 찻잔을 두고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차를 조금 머금은 것보단 차를 많이 머금고 차를 넣는 게 효과가 큽니다. 찻잔을 들 때는 이게 한 수영의 연꽃이 이렇게 듭니다. 왜 이렇게 드느냐? 이거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스토리는 있습니다. 드는 근거는 없는데 그냥 스토리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마치 잠에서 깨듯이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깨달음을 표현한다. 원칙 스님께서 회심밀경 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드는 거는 마치 연꽃이 피듯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뜻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가 딱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분 한 30초 정도는 괜찮은데 5분 이상 넘어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앞에 놓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차를 많이 머금고 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자극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 차를 마실 때 차물을 넉넉히 한 모금 마실 때 맑고 투명히 빛나는 파란색 빛살같이 희곡하여 차를 삼킵니다. 차차를 내려놓거나 들고 맹수합니다. 파란색 차 빛은 그대로 공성임을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성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태화에 보면은 부처님의 후광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부 공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호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호공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호공은 이리 하늘을 쳐다보면 색깔이 뭡니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은 바로 호공의 색깔이지만은 공성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왜? 호공은 비유를 들어서 이 공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색은요, 치유의 색깔이에요. 공은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그 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래, 그 파란색은 파장을 짧은 파장이에요. 시원해요. 그래서 그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청색은 치유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성은 번뇌를 없애주는 것 같고 딱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차물에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맑고 투명히 빛나는 청색빛은 정수리 내에 머물도록 합니다. 네, 차물로 목을 내려가는데 빛깔은 위로 올라가서 머리에 딱 투명히 빛나는 청색은 내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 유지 바람의 기운이 활발해짐을 상상합니다. 이거 활발해짐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냥 투명하게 빛나는 청색빛을 정수리 주변에는 벌써 활성화됩니다. 자, 이 원리가 어디 되느냐면은 이런 원리예요.
청색은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은 바로 그 뇌세포의 뇌신경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파장이라는 거. 여러분 전자파가 안 좋다 다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파장은 영향을 줍니다. 보통 500에서 뭐 600나노미터 사이, 340부터인가 그 아주 나노미터라 하는 건 아주 미시한 파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는 걸 상상한다 이러는 거는 그냥 위에 파란색 빛이 쭉 비춘다고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럼 영향을 줍니다. 얘기하죠. 그럼 생명 유지 바람이 활발해짐을 상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수리에서 머릿속의 내에 파란색 차의 기운이 마치 모래 물이 스며드는 같이 스며든다고 상상합니다. 시곡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 시각화해서 지켜보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바로 명상이에요. 만일 지적 번뇌와 정적 번뇌가 일어나면 지적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정적 번뇌는 감정입니다. 예, 일이 일어나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파란색 빛의 빛과 뇌의 인연으로 나타남을 관찰합니다. 자, 그런 막 번뇌가 일어나는 건 뇌 신경세포하고 빛하고 서로 인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가 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7번째, 이 번뇌들은 이것과 저것의 조합이므로 모든 것은 꿈 같고 물에 뜬 달 같은 환영임을 이해합니다. 예, 꿈, 달 얘기 아니고 꿈과 같고 달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번뇌들이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빛과 또 뭔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꿈과 같고 물이 뜬 달과 같다고 이해한다는 거죠. 네. 또한 상호관계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와 시간이 무상한 이치를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막 생각이 막 일어나고 감정이 막 일어나면은 계속 이어진다고 한 다음에 관계성에서 시간의 흐름을 지금 또는 이 무상한 이치를 이해한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망상이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걸 억눌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망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생기면 사라지는 것으로 무상 이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 망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주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최종에는 무와 공임을 이해하며 왜? 번뇌망상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 돼. 공하면 뒤에 있다는 거죠. 무와 공임으로 모든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뒤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꼴짜기가 있으면 하면은 꼴짜기가 하는 게 어디 갑니까? 꼴짜기 메아리 치잖아요. 메아리 치는 건 그 꼴짜기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메아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 하는 게 뒤에 있으면 소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뒤에 있어야만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진행이 되고 그거 똑같다 얘기죠. 그래서 이 공임으로 모든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진정한 자비가 실현됨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된다 하는 건 자비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아는 사랑은 비는 연민인데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는 것이지 독립된 개체에서는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입장하면은 아주 모질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해피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 무슨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자기 것을 상대에게 주어서 기쁨을 일으키고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연민, 붙여서 자비입니다. 9번째, 공의 이해에 영향을 받은 지명풍의 기운은 돌이켜 삼킴, 흡입. 지명품이라 하는 것은 그 생명 유지 바람이죠. 뱉음, 트림, 재치, 그리고 마음과 집중의 안정과 감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을 조절하는 생명력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지명풍의 기운은 정문의 내에 있으며 지혜를 영활시키고 기관을 밝게 하며 사유가 지속되게 합니다. 기운이 여기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를 마셔서 차는 밑으로 내려가지만 차 기운이 머리 쪽에 머물게 하면서 청색으로 딱 빛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지혜를 영활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정문이 있는 기운이. 지혜는 마음이죠. 이 기운이 영향을 줘서 마음이 지혜가 생기도록 한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했어요. 이 기락하는 건 기로 봐서는 화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기의 특징 움직입니다. 화장 움직이는 거 같은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은 바람의 요소라. 바람의 요소. 이 바람 요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잖아. 비슷한 말이 세속에도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마음이 살랑살랑하게 막 이렇게 잡지 못하면 너 지금 바람 났니? 바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남편이 바람 피웠다니, 아내가 바람 피웠다니 이런 말 하면은 그 바람이라 하는 게 바로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한편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 기운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시키기도 한다. 그 바람 요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요. 10번째. 이때 몸의 기운과 마음의 상태를 살핍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통하는 지혜가 생긴다면 그것은 흰색빛의 마음이 흰색같이 무분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무분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무분별이 있다. 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분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밀경성이라는 말이죠. 마음의 한 대상이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런 성품이 신밀경성.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성에 머물 있는 무분별.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신밀경성에서 얘기하는 무분별은 그냥 분별이 없는 상태. 그냥 번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누르고 있는 상태죠.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공에 머물고 있는 무분별은 어디 되느냐? 이때의 무분별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요 중요한 건 무분별이란 말이에요. 공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다 무분별이 됩니다. 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공은 상을 없애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서장에 보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지혜에 반야지혜 위에 머물게 하라. 반야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성이에요.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을 지혜라고, 지혜는 칼을 비유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반야지혜 위에 두면 다 잘려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혜의 내용이 공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때의 공은 바로 무분별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어 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망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비어 있음에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 망상은 비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을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여종구 선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성기신론의 지수의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성기신론 구주심이죠. 거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념에 머물게 하라. 정념. 이때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제 내용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또 자기의 모습이 없다. 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계도 없고 자기 모습도 주객이 없다. 여기 바로 정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하면은 바로 체급적적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삼매는 진짜 삼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왜 정념의 내용이 바로 공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계가 없는 거랑 자기 모습이 없는 건 다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데다가 자기 모든 망상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긴 포인트가 있어요. 염이 중요합니다. 염은 뭡니까? 기억, 암 이런 두 가지 뜻이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고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데 머물고 있다. 그런 상태를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디 됩니까? 번뇌망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성가에서는 그걸 뭐라 하면 하루에다가 눈이 떨어지면은 눈이 녹아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제 무분별 상태를 얘기하다가 그 갔는데 그래서 심일경성의 무분별이 있고 공성의 무분별이 있다. 요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죠. 하나하나에 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뺍니다. 시선은 곳곳에 두십시오. 곳곳에 두고 숨을 이렇게 호흡을 봅니다. 들숨 날숨을 한 두세 차례 집중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매화도 피어 있고, 예. 자, 그리고는 앞을 쭉 주시하면 산을 의지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한옥집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오솔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마든 한켠에 복년과 백년이 피어있는 연꽃이 있습니다.
바닥을 가로질러서 대청 마루를 지납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상을 펴놓고 네. 다광과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 또 차 숟가락, 차통, 그리고 물 끓인 도구를 갖춥니다. 자, 왼쪽 벽엔 차선 1미 족자도 걸어두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를 또는 오령차를 다관에 넣고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부세요. 그리고 물 식힌 그릇에 쭉 뽑아냅니다. 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 찻잔 차를 또 따릅니다. 명상차를 바로 앞에 두고 그 명상 찻잔을 잘 주시해 보면은 찻잔 바닥에 연꽃이 그려져 있고 그걸 통해 차물이 아주 맑고 투명함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원을 꾸미고 차를 다룰 때까지 명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뜬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찻잔 든 상태에서 찻잔을 잘 보십시오. 바다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 차물이 보일 거예요. 물이 맑고 투명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잔 마십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막하 향기 일어나죠? 네. 그리고 목이 촉촉해지면서 찬물이 내려갑니다. 자, 한 모금 다시 마십니다. 자,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앞에. 자, 그것을 기억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아 다시 차방으로 돌아왔어요. 차방 속에서 녹차나 오롱차를 따랐기 때문에 차 빛깔이 파란색이에요. 예, 파릇파릇하게 자, 파란색 차를 상상하는 겁니다. 자, 상상 속에서 파란색 차를 들고 마십니다. 자, 마시면 차물이 목을 통해 내려갈 거예요. 앞에 마셨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계속 마십니다. 그리고 차물이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차의 파란색 빛이 정수리에 쭉 올라가서 머무는 걸 상상하십시오. 차물은 내려가고 차 빛은 정수리에 쪽에 머뭅니다. 올라갔어. 그리고 파란색 빛이 쫙 이렇게 머리를 비춥니다. 뇌 안으로, 그러니까 두뇌 안으로 쭉 비춥니다. 자, 계속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명품, 생명 유지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되면서 빛이 점점 이렇게 파란 빛이 맑고 투명하게 빛이 나면은 바로 머리에서 아주 활성화될 거예요. 쭉 비추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 빛이 이제 정수리 속으로 싹 스며드는 거. 차문은 계속 내려가고 빛은 올라오면서 정수리 속으로 스며드는 걸 상상하십시오. 물이 스며들듯이. 아마 정수리 끝에 뭐 반응이 있지만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하는데 뭐가 감정이라든 생각이 막 일어나면은 이것은 내가 파란색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꿈과 같다. 파란색 빛과 이렇게 몸이 서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에 뜬 달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으로 해서 생긴 건 단순히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번뇌는 실체나 자아가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쭉 그렇게 사유를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사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이거는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쭉 비추면서 스며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공과 무아의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뭔가 마음을 쫙 살펴봅니다.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알을 비추듯이, 거울을 비추듯이 쭉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고요. 지혜가 생긴다면은 흰색빛의 지혜이다 생각하고, 그런 상태 비추만 있고 아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상상수의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인사하고요. 좋습니다.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게 한다 하는 것은요, 차빛이 파란색 빛이 꽉 차도록 하는 것 똑같습니다. 싹 스며들게 하면서 꽉 차도록.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이제 청색 차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죠. 검정색 차, 흑차를 마실 때. 자, 이 흑차는 이제 왜 흑차를 하느냐면 검은색은요, 정오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람 요렇게 이제 인체가 있다면 이건 청색 청색빛 했죠.
그럼 요 미간이 있습니다. 미간. 요것이 이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으로 뭐로 바꾸느냐? 녹색빛으로 바꿉니다. 검은색이 되게 정오심을 표현한 검은색깔. 자, 그거 읽어볼게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찻잔을 내려놓거나 들고 명상합니다. 맑고 투명해 빛나는 검정색 차를 녹색빛의 차로 기체화시켜서 차를 삼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검은색인데 기체화할 때는 어떠냐? 녹색빛으로 합니다. 아주 연녹색으로. 녹색빛 차가 미간에 잠시 머무도록 합니다. 그래 눈과 신경계, 요 눈 있죠, 눈. 신경계 머리와 뇌에 마치 모래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하여 녹색차의 빛이 기운화하여 스며들도록 합니다. 혹시 정오심이 생기면 검정색 차의 빛과 미간의 인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차빛하고 미간은 여기에 이제 미간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 센터 중에 하나예요. 이 빛하고 미간이 서로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오 또는 독립된 실체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검정색의 정오가 평화의 녹색 생명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색이 흰색찬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흰색의 자비가 공성의 지혜를 근거하기 때문에 미간 차크라가 지혜의 눈이 생기게 하는 차크라고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한 거는 검은색을 차를 녹색 차로 싹 바꾸는 거죠. 그러면 눈, 머리, 뇌세포, 신경계에 쫙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미간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빛이 확 이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보고요.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 그대로 차방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앞에 우리 연상을 했죠. 차상이 놓여있고 다관, 무식인 그릇, 명상 찻잔, 차숟가락, 차통이 쭉 있습니다. 물끓인 도구도 있고요. 자, 거기서 다시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넣고 도구에도 물을 부으십시오. 그리고는 쭉 무식인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명상 찻잔을 앞에 두고 따봅니다. 색깔을 잘 보면 검은색이에요. 찻잔 밑바닥에 연꽃이 보이지 않을 정도 검은색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던 차를 들고 한 잔 마십니다. 왜 이렇게 들고 마시느냐 하면은 차의 이 촉감을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십니다. 자, 목을 넘기십시오. 자, 다시 눈을 감고 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맛과 향기 기억하고 있죠? 자, 상상 속에서 찻잔을 검은색 차를 듭니다. 쭉 마십니다. 부피가가 액체감을 느끼면서 차물 목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차물에 아주 검은색 빛은 미간에 머문다고 상상하십시오. 목 위로 올라와서 미간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녹색으로 녹색빛으로 쭉 바뀌는 걸 상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명상을 해봅니다. 차는 계속 마십니다. 상상으로.
의식을 미간에 둬야 돼요. 의식을 미간에 두고 차물은 내려가고 검은색 빛은 미간에 쭉 모였다가 그것이 녹색으로 쭉 바뀝니다. 그리고 내 세포에 싹 스며들게 하십시오. 눈과 내 신경세포로 스며드는 걸 상상합니다. 쭉 상상하면서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쭉 스며듭니다. 스며들고 그것이 아주 충만하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정오심이 생긴다면 바로 녹색빛과 미간의 관계에 의해서 생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녹색빛이 의해서 붉은색이 검은색이 녹색빛으로 쭉 바뀌는 것은 바로 지혜의 눈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 명상을 해봅니다. 이제 상상 속의 찻잔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뜬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근데 정수리에서 여기까지 왔죠.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차를 이제 마실 때 또 다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찻잔을 내려놓거나 들고 명상합니다. 맑고 투명히 빛나는 붉은색 차를 불꽃이 타오르듯이 기체화시켜 차를 마십니다. 차가 목에 잠시 머무도록 합니다. 목 차크라는 목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후와 입을 통하여 작용하면서 말, 맛보기, 삼키, 트림, 토하기 등을 담당합니다. 차물이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갈 때 머리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이 상상하여 상승의 바람이 위치하고 있는 가슴과 흉부에 머무도록 합니다. 그러면 붉은빛 차의 기운이 상행풍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 붉은색 차의 기운이 상행풍의 기운이 같이 이제 상행풍이라 위로 부는 바람이에요. 기운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목, 코, 기, 정수리로 상승함을 연상합니다. 그래야 말과 호흡하는 등 기능에 활력을 줍니다. 또 말과 활력, 몸의 무게, 기억 등의 육체적인 측면과 활력, 감각, 안색감, 피부, 윤택 등 정신적인 인내, 근면을 조절하는 생명력을 얻었어. 몸과 마음이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붉은색 차의 기운 정수리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탐욕이 생긴다면 붉은색 차의 차와 목의 인연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아차리고, 인연은 독립된 실체가 없으므로 탐욕 또한 실체 없음을 관찰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타심을 실천할 것 생각합니다. 이것이 탐욕이 무탐의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린 목 인연 붉은 차가 이게 마시면서 목하고 인연에 탐욕이 생긴다. 도저히 여러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 자체가 그냥 무의식입니다. 신체가 무의식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해심일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감수분열에 46개의 염색체가
반으로 감수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해버려요. 그러면 23개가 돼요. 정자 23개, 남자 23개 딱 만나면은 46개의 염색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안에서 뭐가 육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게 이제 아타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하면은 무의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궁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죠. 5단계로 생겨요. 태위, 오위라고 그래요. 태에서 5단계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형성되죠. 그럼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라죠.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는데 또 누가 하느냐? 아타나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식은 생명을 유지를 해주고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육체 속에서 아타나식이 그 안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타나식은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좀 다른 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과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아레아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머리를 때리면 기분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머리를 딱 때리면 기분 나쁜 거는 이 바로 이제 머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길을 갖다 깡통 것도 안 찹니까? 네. 이 남자애들은 차거든요. 골목길에서 이 축구 연습하던 그런 축구 게임 하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체 부위는 그에 따라서 다 심리가 저장되어 있어요. 몸 자체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순의 무지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예, 무지. 그리고 여기는 미간은 시기 질투와 관계되는 거고, 목은 불하고 이게 탐욕과 관계되고, 가슴은 분노와 관계되고, 얘기하면 배꼽은 자존심과 관계되는 겁니다. 존심. 그 다음 그 밑에 또 시기 질투와 관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운부 성기가 있는 부분은 다 관계 있습니다. 지수화풍 사이 다 관계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명상을 하면서 무지는 지혜로 전하는 거죠. 미간의 정오심도 역시 지혜로 전하는 거예요. 목은 탐욕을 이타심으로, 분노를 자비로, 자존심 같은 이게 자아관념을 평등심으로, 차를 마시면 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색찬 명상하는 목적이에요. 왜? 색깔은 딱 파장이 있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 영향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짤막하게 하니까 잘 이렇게 효과가 안 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5분, 한 3분 하다가 5분 느리고 한 10분씩 느려서 해보십시오. 그럼 별게 다 나타납니다. 수행 일기에 적어서 내면 다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상으로 마실 때 네. 가슴하고 정수리가 가슴하고 정수리하고. 예. 그게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수리하고 가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가슴에서 정수리 기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식도 그에 따라서 정수리를 갖다가 가슴을 내려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리 반응이 있으면 가슴이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가슴이 반응하게 되면 정수리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됩니다. 색깔이 안 되면 색깔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색깔을 보고 떠올려서 하셔야 돼요. 예, 색깔 떠올려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런 뭐 녹색 같은 뭐 이런 걸 본다든지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관을 내가 관상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내가 적각도 올리고 잘 없애고 이렇게 자유자재를 할 수 있으면 관이 이거 간다. 관, 볼관. 그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죠.